바닥에까지 총자국이 있다는 것은 헬기에서 쐈지 않느냐. 이제 북한 특수군 600명이 와가지고 분탕질했다는 부분들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녕하십니까. 시사 현장 맥 윤주성입니다. 얼마 전 광주 전일빌딩에서 5.18 때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건물 10층에서 발견된 탄흔이 헬기 사격으로 생겼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언과 기록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37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헬기 사격의 진실, 그 의미는 무엇인지 박남용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9월 22일 광주 전일빌딩에선 국과수의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사업을 앞두고 5.18 당시의 흔적들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광주시가 국과수의 정밀 조사를 의뢰한 겁니다. 옛 전일방송이 있던 10층 내부에서 탄흔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천장에는 뭔가에 팬 듯한 흔적들이 보이고 바깥쪽 기둥에는 집중 사격이라도 받은 것처럼 50개가 넘는 탄흔들이 곳곳에 눈에 띕니다. 바닥에도 비슷한 크기의 자국들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총이라는 것이 직사 반드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곡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도청 앞쪽에서 그 공수부대가 쐈던 것은 앞에 보이는 쪽밖에 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헬기에서 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개연성이 높다라고 할 수 있죠. 내부에 총탄 자국이 있다는 건 어떻게 알게 됐을까? 계기는 옛 전일방송에서 근무했던 한 시민이 기증한 탄피. 5.18 당시 건물 주변에서 발견한 후 그 내용을 제보한 겁니다. 3차 조사를 할 때 그분에게 그 현장에 한번 와주십시오 했어요. 그분이 아마 총탄 자국을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요건 그때부터 있었는데 뭔가 모르겠다고 하니까 이분 저 국가수 사람들이 이건 총탄 자국 같다고. 금남로의 다른 건물에도 계엄군의 총탄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옛 카톨릭 센터에 있는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광주은행이 기증한 석장의 유리창은 옛 광주은행 본점 8층에 설치돼 있던 것으로 당시의 건물 높이로 볼 때 헬기 사격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그 80년 당시 고층 건물은 광주은행과 카톨릭센터, 그다음에 관광호텔, 전일빌딩 등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지금 8층에서 떼어낸 유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중에서 어떤 총격에 의한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헬기 사격이 정말 있었던 걸까? 박남선 씨는 5.18 당시 최후까지 도청에 남아 계엄군과 싸우던 시민군 상황실장이었습니다. 전남도청 서무과 자리였습니다. 그는 계엄군이 도청을 접수한 27일 헬기 사격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저 광주일보 건물 있죠? 저기가 옛날에 저기 높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즉 전일빌딩보다 한참 낮았죠. 저쪽에서 이제 저기 저 기관총자가 있었잖아요. 그쪽을 향해서 쐈죠. 당시 포착된 전일빌딩 주변의 헬기 사진들은 박남선 씨의 증언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헬기 사격의 표적이었다는 전일빌딩 옥상. 이곳은 도청을 지키는 시민군의 핵심 방어 지역이었습니다. 37년 만에 올라와 보네요.
당시의 현장을 마주하자 어제 일처럼 그날의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이쪽에 있었죠? 이쪽이요. 예. 저쪽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금남로와 저쪽 길이 다 조망이 되죠. 그래서 계엄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저희가 기관총을 이곳에 설치한 거죠. 무수히 쏟아지는 총탄에도 결코 버릴 수 없었던 최후항전지 도청 본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동지들의 마지막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공수부대 공격과 함께 헬기에서도 기총 사격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근데 이제 37년이 지나면서 역사적인 사실이 하나하나 발견되고 있는 겁니다. 계엄군은 폭력으로 제한 유지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득이 자유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고합니다. 18일 공수부대가 시내에 투입되면서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폭력이 시작됐고 21일 오후 계엄군은 급기야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강행합니다. 수백 명의 사망자, 수천 명의 부상자를 남긴 80년 광주의 5월. 광주 사태 당시의 발포 책임자. 89년 뒤늦게 열린 청문회에서 진압 책임자들은 시종일관 계엄군의 살상행위가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사태를 전후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광주 사람이 미워서 총을 마구잡이로 쏘고 그냥 약한 아녀자를 쏘고 어린애를 쏘고 할 나는 대한민국 국군은 여자리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단 발포에 대한 논란 속에 헬기 사격은 군의 무차별 학살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5월 21일입니까? 예. 공원 광주공원 쪽에서 헬기가 요렇게 오더라고요. 그냥 갑자기 그냥 총을 타다다다 하고 난사를 합니다. 뭐 여고생 정도 되는 여학생 하나가 총을 그 총에 맞아가지고 쓰러졌어요. 육군본부에 제출한 헬기 사격에 대한 증언은 이어졌습니다. 헬기 사격에 관한 자료가 많고 보여. 그 헬리콥터에 헬리콥터 있는 사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그런데 그 정도 높이에서 이렇게 가면서 픽 쏘는 거라.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도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들이 잇따라 접수됐습니다. 그러나 군 당국은 헬기 사격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조비오 신부 등 증언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 공중에서 무력으로 수십 발, 수백 발을 한꺼번에 그렇게 쏟아냈다는 건 그건 이제 자위권 발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살상용 무기를 민간인 지역에 민간인이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공간에다가 쐈다는 거. 이건 그 뭐랄까 자위권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뒤집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공중 무력 사용에 대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담화에서 먼저 광주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의미 93년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5.18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광주의 유해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하지만 네, 검찰은 한때 군용 헬기에서 무차별 기총 사격을 했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검찰은 조사 결과 무장 헬기가 공중 발포를 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헬기 발포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피터슨 목사까지 증언했지만 결국 진실은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헬기 사격의 진실을 밝힐 수 없었던 그 배경은 뭘까? 이런 것들은 관심이 이제 없었죠.
일단은 이제 그 군의 헬기 기총소사라는 부분들이 쟁점이었지 증거가 없었던 거죠. 군은 그런 사실이 없다. 물론 이 작전 일지에도 어떤 뭐 군이 기총소사했다라든가 이런 기록 자체는 없기 때문에 시민들이 목격만 있었지 그걸 구체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지난 1월 12일 20여 년 만에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국가수가 헬기 사격의 가능성을 인정한 겁니다. 전일빌딩 기둥, 천정 텍스, 바닥 등지에서 최소 150kg 탄원이 식별됐으며 발사 위치는 호버링, 그러니까 하늘에 정지된 상태에서 헬기가 고도만 위아래로 변하면서 사격한 상황을 유력하게 추정했다.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뒷받침하는 군 내부 기록도 최근 공개됐습니다. 80년 9월 계엄군이 작성한 보고서엔 당시에 출동한 헬기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임무 중엔 공중 사격이 포함되어 있고 무차별 사격으로 추정할 만한 내용들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헬기에 요청을 했다는 것은 이 기록으로서 정확히 나타난 거예요. 전일빌딩 총탄 흔적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발포 명령자를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새로운 정기를 맞은 5.18. 이제 온전한 진실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앞으로 들어설 제3기 민주정부는 이 광주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내고 또 책임을 묻고 이번 탄흔 발견을 계기로 5.18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에서 제기해온 5.18 북한군 개입설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9일 5.18 기념재단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중요한 정보가 입수됐다는 겁니다. CIA가 오늘 지금 1200만 페이지에 달하는 그 비밀 정보를 해제를 하고 그걸 공개를 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미 중앙정보국 CIA 홈페이지. 광주 항쟁을 입력하자 5.18 당시 미국이 수집했던 약 5천 건의 비밀 문서 목록이 나옵니다. 재단이 주목한 건 5.18을 전후로 북한군의 동향을 보고한 2건의 문서. 첫 번째는 5.18 직전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제출된 보고서로 북한이 어떤 군사적 행동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5.18 직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의 상황을 분석 평가한 문서. 북한이 5.18 당시 남한의 상황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며 그 이유를 남한의 신군부 세력에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리퍼트 전 주한 미국 대사는 미 대사관이 보관 중이던 89건의 문서를 재단에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진상규명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 상황. 북한군 600명, 지금 또 1200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진까지 해가지고 뭐 이건 북한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왜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군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에게는 중요한 내용이 되죠. 그동안 일부 극우 성향의 인터넷 매체와 보수단체는 끊임없이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은 그들의 대표적인 논리인데요. 당시 사진에 이름까지 붙여가며 광주 시민을 북한군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중엔 시민군 상황실장
박남선 씨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5.18 항쟁에 참여하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했는데 내가 주체 사상을 완성한 김일성의 통치 이념이죠. 그 황장엽이었다. 즉 황장엽과 저를 동일시해서 발표를 한 거죠. 5.18 시민군이 하루아침에 북한 핵심 강부로 탈바꿈한 황당한 상황. 극우 보수단체가 지칭하는 북한 특수군 광수. 이렇게 소위 광수로 주목된 광주 시민이 400여 명이나 됩니다. 당사자들은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섰다며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비교적 건강한 정신을 가진 시민들 중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대개는 5.18이 북한군이 개입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일부 극우 보수 세력들이 이 5.18을 특정한 북한과 연관시킴으로써 어떤 조금 더 이데올로기로 공격하고 공략하려는 전략이었다고 보거든요. 최근 국정 역사 교과서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난 1일 5.18 역사왜곡 대책위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과서 최종본을 검토한 결과 5.18의 발생 원인이 왜곡됐고 핵심 내용들도 빠져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역사적 왜곡이 너무 심하고 특히 5.18 민중항쟁에 대한 왜곡과 축소,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의 왜곡, 축소, 또 일제에 저항했던 항일 민족 독립운동에 대한 왜곡, 축소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기에는 부적절하다 하는 취지로 특히 전일빌딩 헬기 사진은 불과 2달 전 역사교과서 수정본엔 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최종본에는 사진이 삭제되어 있어 헬기 사격과 무차별 살상을 부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내용을 아주 교묘하게 다 왜곡했었거든요. 이제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이제 그걸 경험했던 세대들은 5월 정신이 그다음에 우리가 5.18이 왜 소중한가를 몸소 체험했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교육을 통해서 체험을 해줘야 되는데 역사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또 하나는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일상의 삶들 속에서 5.18 정신이 뭔데 5.18이 우리 삶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데라는 스스로 자문을 서로 못 해보는 거죠. 5.18 기념식마다 되풀이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논란. 8년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묵념 대상을 제한하도록 국민들의 규정을 바꿔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묵념을 정부가 사실상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80년 5월 민주주의를 요구하던 학생들에게 계엄군은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고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오히려 총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렇게 수천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쓰러져 갔습니다. 피해자도 분명하고 수많은 목격자도 있지만 책임자는 없습니다. 그 어떤 군 지휘계 동상에 간섭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본인은 군의 배치 이동 등 작전 문제에 대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자위권의 발동은 제약의 상황에서만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역사는 아직도 80년 5월에 멈춰서 있습니다. 우리 5.18이 37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가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진상보고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지에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5.18 진상 규명을 해서 진상보고서가 채택이 되도록
5.18 행방불명자 유가족인 이귀복 씨.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던 아들 창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났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도 시신도 찾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남은 건 돌사진 한 장. 저 아버지가 자주 못 와서 미안하다. 그래도 네가 아버지 소원을 풀어줘야 되는데. 어린 아들의 텅 빈 무덤 앞에 선 이귀복 씨. 90이 다 된 아버지의 바람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제 하는 그것인 게, 제 하는 아들 뺐다고 찾는 거 그거예요. 사람으로는 못 찾게 빼라도 찾아야지. 이귀복 씨, 그리고 우리가 80년 광주의 5월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것은 5.18 사건 중에서 한 부분일 따름이다. 우리가 크게 본다라고 하면은 어느 사건도 해결되지 않았다. 어차피 우리가 37년 기다렸잖아요. 37년 기다렸는데 더 못 기다릴 거 뭐 있어요? 시간이 가더라도 우리는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5.18) 민주화운동은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에 등재되는 등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진실규명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6일 5.18 진실규명 지원단을 정식 발족하고 진실규명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공약에 5.18 진실규명을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5월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천입니다. 시사현장맥 여기서 마칩니다.